지난 시간에 크로미움의 산화수 여기까지 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 그림 4-3 먼저 잠깐 볼게요. 질소랑 산소의 산화수 해서 질소와 산소의 여러 가지 산화수 이렇게 있는데 이 질소의 산화수가 여기 있는 게 전체가 아니야. 또 다른 산화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원소가 가지는 화합물 안에서 가지는 산화수가 한 종류로 거의 고정되어 있는 특별한 몇몇 아이들이 있어. 보통 이제 알칼리 금속이라든지 1족이나 2족 같은 아이들 이온이 되면 전하량을 하나만 가지게 되는 이런 특별한 케이스.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 전기음성도가 제일 크니까 어디 안에 들어가면 전자를 무조건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겠지? 거의 마이너스 1을 갖게 되는 뭐 이런 특별한 케이스들이 아니고서는 상대적으로 누구랑 결합했냐에 따라서 걔네가 가지게 되는 그 산화수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산소만 해도 산소는 사실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는 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구랑 결합했냐에 따라서 자기가 화합물 안에서 보통은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지만 그래도 과산화물 이런 케이스 아니면 자기보다 전기음성도가 큰 플루오린 이런 애들하고 결합했을 때 상대적으로 밀리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질소도 마찬가지. 질소도 사실 특별히 밀릴 것 같지 않은데 뭐 산소같이 자기보다 전기음성도가 큰 애랑 결합하는 케이스가 좀 다른 산화수를 가지게 돼요. 또 질소 같은 경우에 사실 여기 4가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HNO3 같은 애도 있잖아. 얘는 수소랑 산소랑 같이 붙어 있잖아. 근데 수소는 산소를 이기는 애지. 그 수소의 산화수 일단 기본적으로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이건 과산화물은 아니기 때문에 산소도 자기가 원래 가지던 산화수를 가질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짜리가 몇 개 있어? 3개니까 여기가 통째로 마이너스 6이지? 그리고 어떤 화합물 안에서의 산화수의 총합은 0이잖아. 그럼 얘는 질소의 산화수가 얼마야? 플러스 5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질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5까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질소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이기 때문이냐면 5개이기 때문이에요. 그 5개를 다 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주고받는 관계 안에서 결국은 어딘가로 전자가 다 가버리는 것 같은 상황에 산화수까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면 돼. 그래서 보통 이제 걔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산화수를 다 펼쳐놓고 봤을 때 그렇게 따졌을 때 걔가 전자가 몇 개까지 존재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유추가 가능한 원소들도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 애들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등장하는 애들이 어떤 게 우선인지 잘 모르겠을 때 그때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 위쪽에 원칙 있었지? 이 원칙을 기억하고 순서를 따져주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으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이 밑에 스스로 풀이하기를 안 했던 것 같지? 자, 화합물에서 원자의 산화수 구하기 해서 다음 물질에 포함된 각 원자들의 산화수를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Na2SO4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나트륨이랑 산소는 그 산화수의 기본 규칙 안에 들어있었던 원소들이잖아. 나트륨 1쪽이지. 어떤 화합물 안에 있으면 산화수가 얼마라고 했어? 플러스 1이지? 그게 지금 나트륨 몇 개 있어? 2개. 그럼 이쪽이 통째로 플러스 2. 산소도 지금 특별하게 밀릴 게 없어. 그러다가 그 옆에 붙어있는 황보다는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커요. 그래서 산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화합물 안에서 가지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 산소가 통째로 몇 개야? 4개지? 그럼 산소 쪽이 마이너스 8이야. 그리고 다 합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중간에 있는 황이 가질 수 있는 산화수는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따져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 모든 물질의 산화수를 다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 산소나 나트륨은 걔네들의 산화수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그 패턴 안에 있는 애들이잖아. 그러면 그런 게 아닌 것의 산화수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겠지. 밑에도 마찬가지. 두 화합물에 다 황이 들어있는데 화합물 안에 있는 이 황의 산화수가 똑같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근데 황이 하나는 산소랑 결합했고 하나는 수소랑 결합했잖아. 산소는 황보다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산소가 일단 우선이에요. 전자를 다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거야. 그리고 산소는 특별히 몇몇 케이스가 아니면 화합물 안에서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질 거거든. 산소가 지금 2개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4겠지? 그럼 걔랑 더해서 0이 되는 산화수가 되려면 황의 산화수는 플러스 4여야 할 거고. 그 다음에 H2S도 마찬가지. 수소도 우선순위에서 잘 안 밀리잖아.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될 건데 걔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 2 더해서 0이 되려면 이때 황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산화수를 따져줄 수 있다. 일단 이 산화수를 따져서 그냥 따지면 끝이냐가 아니라 어떤 화학 반응 안에서의 산화수들을 따지면 산화수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 이건 사실
가상의 수치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가정하는 거야? 전자를 진짜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잖아. 전자를 진짜 줬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전자를 주고받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수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의 변화가 산화환원을 알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산화수가 증가하면 이름이 산화수잖아. 산화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겠어? 산화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한다는 건 전자를 결국 어떻게 하는 거랑 똑같아.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고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이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를 알며 화학 반응에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판단할 수 있는데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이다. 이걸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반응식 하나 나와 있지.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나와 있어요. 자, N2, H2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뭐라 했어? 0이라고 했잖아. 지금 왼쪽에 N2도 그렇고 오른쪽에 그 옆에 H2도 그렇고 호돈소 물질이기 때문에 산화수는 0이야. 그런데 걔네가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들면 질소랑 산소가 가지는 산화수들은 보통 정해진 산화수는 뭐 산소, 질소, 1족 알칼리 금속, 뭐 2족 뭐 이런 애들이잖아. 그러면 여기선 누가 먼저 정해지는 거냐면 수소가 먼저 정해지는 거야. 수소 플러스 1이에요. 근데 그럼 수소가 몇 개야? 3개잖아.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3이 되니까 걔랑 더해서 0이 되기 위해서 질소는 마이너스 3의 산화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럼 질소의 입장에선 0이었다가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산화수가 어떻게 돼? 감소하잖아. 그리고 수소는 0이었다가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산화수가 증가해요. 그래서 증가 감소하는 걸 보고 누가 산화되는지 누가 환원되는지 알 수 있고 우리는 그것도 배웠지. 산화제, 환원제도 배웠으니까. 그럼 여기서 산화제는 누구야? 산화제는 남을 산화시켜. 나는 환원돼야 되니까 N2가 산화제. H2가 반대로 환원제가 되겠지. 그런 걸 알 수 있다. 산화랑 환원은 이제 3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산소를 얻고 잃는 것으로 산화환원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전자를 어떻게 하냐로도 설명하잖아. 전자는 반대지. 전자를 잃었을 때를 산화라고 하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산화수로도 우리가 그걸 설명할 건데 산화수는 어떻게 되는 게 산화였어? 증가할 때가 산화, 감소할 때가 환원이다. 다음 반응들을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해보자 라고 해서 가나다가 있어요. 가 너무 익숙하지 않아? 자, 이 반응의 반응식을 한번 써보자. 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어때? 마그네슘 리본은 마그네슘이 고체 형태로 리본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였잖아. 그래서 마그네슘은 지금 고체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 게다가 걔를 어디다 넣었어? 물구낭산, 황산 수용액에 집어넣었어. 자, 그랬더니 기포가 발생해. 너희 이 기포가 뭔지 알지? 뭐가 발생하는 거야? 수소기체가 발생해. 수소기체.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황산 안에 있던 수소이온하고 금속 마그네슘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이야. 근데 그 경쟁에서 마그네슘이 이겨. 이기면 이 마그네슘이 이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마그네슘이 이온화경이 크다는 거야. 양이온이 되고 싶어. 마그네슘 양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내보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주겠어? 수소이온한테 전자를 주고 수소기체가 생겨요. 그러면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이온이 될 거 아니야? 그 마그네슘 이온과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황산 이온이 있겠지? 그럼 우리가 이걸 쓰면 어떻게 써? MgSO4라고 쓰고 수용액 상태다라고 하고 괄호에 AQ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물질들이 산화된 거랑 환원된 걸 찾아보라고 했는데 산화수를 배웠잖아. 그럼 산화수를 한번 따져보자. 자, 여기 산화수를 따지려면 호돈소 물질, Mg 호돈소 물질이지. 산화수 0. 그 다음에 H2 호돈소 물질이지. 산화수 0이에요. 그 다음에 H2SO4는 이런 거야. H 플러스 2개랑 SO4 E- 하나잖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MgSO4는 Mg2 플러스랑 SO4 E-지. 그럼 여기서 이 황산 이온은 처음이나 끝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황산 이온의 산화수를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나머지만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안에 있는 수소 이온의 산화수는 얼마겠어? 플러스 1이겠지. 그 다음에 MgSO4 안에 있는 마그네슘 이온은 원래 단원자 이온, 이온은 걔네가 가지는 전하량이 걔네의 산화수와 같다고 했었잖아.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산화수는 마그네슘 이온이 되면서 산화수가 어떻게? 증가했으니까 뭐가 된 거고? 산화된 거고. 수소는 H 플러스에서 H2가 되면서 산화수가 어떻게 됐어? 플러스 1에서 0으로 감소했지? 그래서 환원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됐어요? 자, 한 가지만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안 따지긴 했는데 그래도 있잖아. 있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겠지. SO4E- 얘의 각각의 산화수는 산소의 산화수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2겠지? 산소가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8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 있는 황이랑 이 산소의 전체 산화수를 다 더했을 때 전체 이온의 전하량과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S, 황은 얼마의 산화수를 갖게 되는 거야? 플러스 6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겠지? 이렇게 따져서. 두 번째,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질산은 수용액을 가하면 흰색 앙금이 생성된다라고 했어. 여기 위에다가 써보면 염화나트륨 NaCl 수용액이니까 괄호하고 AQ 써요. 여기다 뭘 넣었대? 질산은 AgNO3 수용액이라니까 얘야. 자, 이렇게 만나서 반응을 하면 NaCl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AgNO3는 Ag 플러스 양이온과 NO3 마이너스 음이온이 있는데 따로따로 있을 땐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들이 한 통 안에 섞여 있게 되잖아? 그러면 그래서 갑자기 반응을 해. 이 Ag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만나서 앙금을 생성해요. 질산은 앙금이 돼. 그래서 질산은이 앙금이 되면 AgCl 고체가 되는 거야. 더 이상 용액에 이온으로 남아 있지 않아.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 지금 이 두 개를 뺀 나머지 Na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는 이온으로 있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러면 얘네들은 그대로 NaNO3라고 쓰지만 AQ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얘네들이 만나서 요 이온 Ag 플러스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온이 AgCl 고체가 되고 NaNO3는 내가 이렇게 쓴다는 의미는 용액 안에 Na가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지. 자, 뭔가 변화는 했어. 우리가 이런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북분해라고 불러요. 이온 결합 물질들이 섞였을 때 앙금 같은 걸 만들고 이온이 서로 교차되잖아. 반대로 결합하는 거야. 그렇게 돼서 요런 것 때문에 실제로 반응을 한 거지. 만약에 얘가 물에 녹는 애면 이온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 근데 얘 때문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 걔네들 이온이 교차해서 크로스되면서 뭔가 앙금이 생기거나 뭐가 기체가 생기거나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반응을 복분해라고 부르는데, 자, 이 반응의 경우에 산화환원 반응이냐 아니냐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가장 간단하게 따지는 건 그냥 산화수를 계산해 보면 되고 아니면 전자가 움직이는 뭔가가 있는가 요걸 생각해 보면 돼. 처음에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겠지. Ag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이게 통째로 마이너스 1인데 따로따로 생각해보면 산소는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질소는 플러스 5가 되어야 되겠지. 자, 이렇게 돼요. 얘네들이 이제 반응을 했어. 근데 여기에는 여전히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Na 플러스 산화수가 안 변했지. NO3 마이너스도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5 그대로 있겠지. 얘네들은 산화수가 전혀 변하지 않았어. 그럼 얘가 고체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온 결합 물질의 상황으로 고체로 존재하는 거야. 그냥 물에 이온이 나눠져 있지 않을 뿐 화합물 안에서 얘네들은 결국은 이 할로젠 원소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고 얘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진 형태로 그대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 반응은 했는데 이 반응에서 산화수가 변하는 것은 전혀 없어. 그럼 전자가 이동하는 것도 전혀 없겠지. 두 번째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다. 왜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자의 이동이 없어. 또 산화수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 금속 칼륨을 물에 넣으면 격렬히 반응하면서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나왔는데 보통 나트륨 가지고 많이 반응을 시키거든 이거는. 근데 금속 칼륨은 더 격하게 반응해. 그래서 칼륨은 나트륨을 가지고 반응을 하면 수소기체가 격렬하게 생기는 거는 부글부글 뭐 이렇게 하면서 기체가 많이 생기는 건 알 수 있는데 칼륨은 기체가 생기면서 바로 불이 붙어버려 수소기체에.
그래서 여기 지금 칼륨 집어넣었더니 여기 불꽃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 이게 너무 더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금속 칼륨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걔를 어디다 넣었어? 물에 넣어요. 물은 액체잖아. 자, 이렇게 하면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기체야. 알칼리 금속은 물하고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어. 이런 반응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반응은 산화환원일까 아닐까를 또 생각해 봐야지. 산화환원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려면 산화수가 변하는지를 또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자, 칼륨 호돈소 물질로 있을 때 산화수는 얼마야? 0이야. H2 호돈소 물질로 있을 때 산화수는 0이에요. 그리고 물 속에 있는 산소는 -2, 수소는 +1이지. 그 다음에 KOH, 칼륨 같은 애들 화합물 안에 있으면 1족이니까 산화수가 얼마나 했어? 얘 플러스일까 양이온되는 그대로 갈 거고, OH가 통째로 -1이잖아. 근데 산소가 -2, 수소가 +1이면 -1과 음이온이 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산화수가 되어 있어. 자, 산화수 변한 애가 있어, 없어? 있어요. 누가 어떻게 변했어? 칼륨 +1가가 되면서 산화수가 증가했지? 그럼 그게 뭐가 된 거야? 산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수소는 수소 기체가 되면서 산화수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환원이 되었어. 그래서 물이 환원되는 거고 칼륨이 산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럼 칼륨의 산화수가 증가한다고 봐도 되고 칼륨이 K로 있다가 K 플러스가 됐잖아. 플러스일까? 그러니까 칼륨이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면서 산화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다는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세 개의 반응을 놓고 봤을 때 산화환원 반응인지를 쉽게 찾아보는 포인트, 물론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산화환원 반응인지 쉽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 어떤 게 있을까? 물론 다 화합물로만 존재하는 반응도 있지만 그 중에 호돈소 물질이 화합물로 바뀌는 형태 또는 화합물 안에 있던 게 호돈소 물질로 바뀌는 이런 형태가 있으면 그거는 거의 산화하는 반응이야. 물론 정확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산화수를 따져보긴 해야 돼. 그러나 호돈소 물질이 이쪽에서 왼쪽에 반응물에서 호돈소 물질이었는데 생성물의 화합물이 되면 0에서 뭔가 다른 수치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화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물론 화합물들 안에서 다 화합물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가 산화수가 변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산화수를 따져보기는 해야 돼요. 자, 1번에 반응식 썼고 2번에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있었지. 누구지? 나예요. 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할 수 없냐 하면 전자 이동이 없어. 산화수의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확인하기. 도시가스의 주성분으로 쓰이는 메테인이 연소하는 반응이다. 각 원소의 산화수가 어떻게 되는지,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호돈소 물질은 산소 5, 0이고 탄소랑 수소가 있으면 수소는 별로 밀리는 일이 없잖아. 수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인데 수소가 몇 개 있어? 4개니까 플러스 4. 그러면 걔랑 결합한 탄소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4. 수소랑 탄소 중에 탄소의 전김성도가 크기 때문에 탄소가 마이너스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반대지? 산소의 전김성도가 크고 산소는 보통 어디 안에 있으면 마이너스 2야. 산소가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 걔랑 결합한 탄소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플러스 4일 수밖에 없고 물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의 산화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물은 뭐 너무 자주 나오니까. 자, 그러면 산화수가 변화하는 물질이 보인다. 누가 변했어? 탄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로 어떻게 됐어? 증가했어. 산화수가 증가하면 뭐다? 산화다. 그러면 누가 산화된 거야? CH4 메테인이 산화됐으니까 결국 메테인은 무슨 제야? 환원제가 되겠지. 메테인이 산화되면서 누가 환원된 거야? 산소가 O2가 어디로 간 걸까? 두 군데로 다 갔어. 양쪽에 다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O2가 이렇게 간 거랑 이렇게 간 거 모두 다 산화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걔를 뭐라고 할 수 있다? 환원되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는 결국 자기가 환원되고 남을 산화시키는 산화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이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냥 너네한테 자,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해서 연소했어. 그랬더니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겼다. 우리가 이런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출 때 양쪽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숫자를 가지고 맞추잖아. 그런데 산화환원 반응인 게 확실하면 그렇게 맞추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맞추지 않을 수도 있으면 어떻게 맞추냐면 이렇게 맞추는 거야. 탄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로 얼마 증가했어? 8 증가했지. 그리고 산소의 산화수가 0에서 어디로 가든 간에 얼마 증가해? 얼마 감소해? 마이너스 1 감소하지? 이렇게 됐단 말이야. 증가 감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전자를 주고받는다는 거지. 누가 전자를 내놨으면 누군가 전자를 받아야 돼. 근데 우리 산화환원 반응에서 내가 2개 내놓으면 상대편이 2개를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8개를 내놓으면 얘는 8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산화수의 변화량이 같아지게 우리가 조절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같아지게 조절하려면 전체가 얼마가 되게 숫자를 맞춰주면 돼? 8이 되게 맞춰주면 되지. 그래서 얘를 몇 배 해? 4배 해요. 4배. 자, 이렇게 해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거야. 선생님이 지금 O 1개를 가지고 따진 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쪽에는 이게 8배가 되기는 하지만 산소 원자 8개가 들어가 있는 꼴이 되는 거니까 O2면 개수가 어떻게 돼야 돼? 잠깐만. 뭔가를 잘못했나? 산소원도 4개가 있어요. 미안해. 산소원자 4개 그러네. 설명이 잘못했네. 1개당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산소 원자 4개가 들어간 꼴이 되는 거야. 그런데 산소 원자가 아니라 O2로 들어갈 거니까 산소 분자는 2개 들어가는 꼴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그것들이 여기로 나눠져 들어가는데 결국 산소 원자 4개가 나눠져서 들어가게 되잖아.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야 되지? 그럼 그 4개의 산소 원자가 이쪽에 2개니까 이쪽에 2배 되게 들어와야 개수가 맞아 들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산화수의 증가 감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산화환원 반응의 개수를 맞출 수 있어. 얘는 사실은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쉽게 쉽게 그 개수를 맞출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식이야. 근데 간혹 산화환원 반응의 경우 산화수의 증가 감소를 따지지 않으면 개수가 안 맞는 케이스들이 등장하거든. 그래서 꼭 이렇게 산화수의 증가 감소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뒤에 188페이지에 좀 복잡하게 생긴 물질이 있어요. 여기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하기라고 해서 일단 뭐부터 따지냐면 결국은 이동하는 총 전자수를 맞춘다라는 개념으로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를 동일하게 맞춰서 우리가 걔네들을 반응식의 개수를 완성한다.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 은표면에 검은색의 황화은이 녹이 생겼을 때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해서 녹을 제거할 수 있다. 뭐 이런 반응식이 나와 있거든.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처음에 할 게 뭐냐면 일단 산화수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증가 감소를 따질 거 아니야. 그래서 1단계는 산화수를 먼저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알루미늄 호돈소 물질은 0이지. 그리고 물질 안에 들어있는 은 같은 경우에는 은은 1가 양이온이거든. 그 이온의 경우에 자기 전하량이 그대로잖아. 그래서 Ag가 플러스 1가 양이온인데 은이 2개 있으니까 그 덩어리가 여기가 통째로 플러스 2가 되니까 황이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알루미늄은 플러스 3가야. 그 알루미늄 있는 요 부분이 통째로 플러스 6이니까 황 3개가 덩어리가 마이너스 6이어야 되지. 황 하나당 마이너스 2를 띄게 된다. 산화수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산화수를 다 찾았으면 그 다음에 변화하는 걸 찾으라는 거잖아.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 찾으면 돼. 그러면 은 같은 경우에 플러스 1이었다가 0이 되었잖아. 산화수가 마이너스 1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0이었다가 플러스 3이 되니까 3 증가하게 되겠지. 산화수의 증가 감소로 누가 산화되는지 환원되는지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해? 전체로 변화한 산화수를 맞춰줘. 그러면 몇 추로 맞추면 돼? 숫자를 3으로 맞추면 돼. 3 그치? 숫자를 3으로 맞춰요. 그래서 각각의 산화되는 원자와 환원되는 원자의 수를 맞춘 다음 뭐 감소한 산화수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3으로 맞추면 이게 3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맞아? 맞아?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약간 문제가 생겼어. 여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나중에 조절한다 생각하고 걔가 3이 되게 하기 위해서 2분의 3 해줘. 맞아요? 그러면 이쪽은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3이니까 얘가 일단 또 2개 있네. 그러면 얘는 2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맞아. 이렇게 하면 그 개수가 이동한 개수가 이 한 개당 플러스 3이잖아. 그 개수가 일단 맞아 들어가게 돼요. 여기 있는 물질을 맞춰주고 조절하고 증가 감소하는 산화수를 맞췄어. 그리고 개수를 몇으로 맞춰? 개수를 저기 분수로 쓰지 않고 개수를 자연수로 쓸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몇 배예요? 전체 2배 해주면 그래서 총 개수가 어떻게 돼? 여기 3단계 넘어가고 마지막에 가면 총 개수는 그래서 전체를 2배 해주면 3, 2, 6, 1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 3단계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 얘는 일단 어떻게 했어? 증가 감소하는 산화수는 제껴놓고 혹시 그 화합물 안에 2개씩 들어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그거 먼저 따져보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일단 은이 2개 들어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2배를 해주고 시작하자는 거지. 여기는 일단 알루미늄 몇 개 들어갔어? 2개 들어갔으니까 얘도 2배를 해주고 시작해. 그러면 은 하나당 감소한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지금 은이 그럼 몇 개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2개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하나당 증가한 산화수가 3이었는데 알루미늄이 몇 개 움직이고 있어? 2개 움직이고 있지? 그럼 전체 수치가 얼마가 되게 맞춰주면 되겠어? 6이 되게 맞춰주면 되겠지? 여기 몇 배 해? 3배. 그러면 여기는 3배. 여기는 2였으니까 그걸 3배 하면 6배. 여기는 2배 됐고 여기는 3배. 선생님은 분수를 이용해서 그냥 그 전체가 몇 배로 맞췄고 책에서는 일단 원자의 개수, 원래 여기 원자, 화합물 안에 있는 원자가 2개 들어있으면 그 원자의 개수 먼저 맞춰놓고 거기서 산화수의 변화를 이용하라는 거야. 완성되지 않은 산화환원 반응의 반응식을 산화수를 이용해서 완성해보자. 일단 호돈소 물질 Cl2 0. 그 다음에 물은 너무 뻔하지?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수소는 플러스 1.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화합물 안에서 마이너스 2를 띠게 돼. 그 다음에 1쪽은 플러스 1이지. 그 다음에 KMnO4에서 산소는 마이너스 2일 거거든? 그럼 산소 있는 요 덩어리가 얼마야? 마이너스 8이지. 그래서 망가니즈가 얼마여야 돼? 합해서 0이 되기 위해서 플러스 7이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염소, 할로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MnCl2에 있는 망가니즈는 염소 하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 염소 쪽이 통째로. 그럼 망가니즈는 플러스 2겠지.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산화수 변한 거 보이지? 망가니즈가 산화수가 어떻게 됐어? 감소했고 염소의 산화수가 증가해요. 얼마로? 플러스 1. 그런데 오른쪽에 Cl2잖아. 오른쪽에 Cl2 때문에 약간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얘를 일단 산화수만 가지고 따졌을 때 일단 2배 해주고 시작해도 되겠지. 물론 다른 것 때문에 또 조절해야 돼. 왜냐하면 염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염소가 여기저기 있어. 근데 일단 산화수가 변하려면서 맨 끝에 있는 호돈소 물질만 있으니까 산화수를 가지고는 그거 먼저 따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화수의 증가 감소가 몇이 되게 만들어주면 돼? 10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지? 그래서 망가니즈가 들어있는 쪽은 2배 해주면 돼. 그래서 얘가 2배. 그 다음에 염소가 있는 쪽은 10이 되게 만들어주니까 5배 해주면 되지. 그러면 Cl2는 5가 되면 되는데 여기 Cl- 앞에 2배 해주고 시작했잖아. 거기서 또 5배니까 일단 몇이야? 10. 그치? 그 다음에 안 맞춘 애가 있어. 뭘 안 맞췄어? 칼륨 안 맞췄지? 칼륨 2개 들어갔잖아. 그러면 얘 앞에 2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너희들 여기 HCl이 10이 된 이유는 오로지 여기 오른쪽에 있는 Cl2 때문인 거잖아. 그럼 중간에 KCl이랑 MnCl2에 있는 염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지. 그럼 그 염소까지 고려해서 염소의 개수를 맞추면 HCl이 총 몇 개가 개수가 몇이 돼야 되겠어? KCl 쪽 앞에 2이 있으니까 2. 그 다음에 MnCl2는 MnCl2 한 덩어리 안에 Cl이 2개 있는데 그 덩어리가 개수가 2니까 MnCl2 쪽에서 4 증가해야 되겠지.
그래서 사실 HCl은 1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산화수 변화한 애는 10이고 안 변화한 애가 6개가 있으니까 MnCl2 쪽 개수가 16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H 플러스랑 O하고 수소랑 산소를 맞춰서 이 H2O 맞춰주면 되겠지? 그럼 산소는 총 몇 개 들어갔어? KMnO4가 2개니까 산소가 총 몇 개? 8개. 그럼 산소 있는 건 여기 물밖에 없잖아? 8. 그럼 수소가 16개가 맞는지 보면 HCl이 16개. 수소 16개 맞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맞춰줘. 그래서 이거 우리 뭐 다 알잖아. 산화제, 환원제 이거 이런 설명이 나왔네. 이미 다 했는데? 자신이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면 산화제. 자신이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면 환원제라고 한다. 그래서 산화제, 환원제로 구별하라고 해서 박스 일단 채워보면 여기 산화수 다 계산해놨네. 이산화황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라서 황해산화수는 플러스 4. 그 다음에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 수소가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2라서 황해산화수가 마이너스 4지? 아 마이너스 2지. 자 그래서 황의 경우는 왼쪽에선 2군데인데 오른쪽에 한 군데로 다 가고 있어. 근데 그 중에 이산화황에서 가는 애는 산화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아 잠깐만. 산화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산화수가 감소하면 자기 자신이 뭐 하는 거야? 환원하고 있잖아. 자기 자신이 환원했어. 그러면 남을 뭐 시켜요? 산화시키는 무슨 제? 산화제다. 이렇게 말해야 돼. SO2는 환원되는 거잖아. SO2는 환원되는 건 그 물질의 이름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서 그 SO2라는 물질 자체에 대해서 내가 명명을 해주려면 결국 내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걔는 산화제. 이렇게 말해야 돼.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에 있는 H2S에 있는 황은 산화수가 증가했잖아. 얼마 증가해? 일단 한 개당 플러스 2 증가했는데 몇 개 움직였어? 2개 움직였지. 그래서 결국 플러스 4 증가하게 되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산화돼요. 자기가 산화되면 남을 뭐 시키는? 환원시키는 환원제가 된다. 아까 말했지만 증가 감소한 산화수의 총 값은 같아야 해. 뭐 따져주면 SO2, Cl2, H2O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염소는 호돈성 물질일 때는 0인데 화합물 안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황 아까 여기 얘가 마이너스 2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얘가 플러스 3거 했고 황산에 있는 황은 수소가 플러스 1인데 플러스 1짜리가 2개라서 이거 플러스 2. 산소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짜리 4개라서 마이너스 8이잖아. 더해서 0이 되려면 황이 얼마다? 플러스 6이에요. 그래서 증가하는 산화수랑 감소하는 산화수를 봤더니 SO2에 있는 산화수는 얼마 증가했어? 플러스 2 증가하지? 그래서 산화되었지? 그러면 SO2는 자신이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는 환원제다. 그 다음에 Cl2는 산화수가 0이었는데 몇 개가 움직이고 있어? 2개가 움직이고 있잖아. 그 2개 하나당 마이너스 1인데 2개가 움직이니까 감소한 산화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2. 증가한 산화수랑 수치가 같아요. 자기 자신이 환원되었어. 그럼 무슨 제? 산화제다. 따질 수 있겠지. 자 보면 알겠지만 SO2 같은 경우에 위쪽 반응식에서는 환원이 되었는데 아래쪽 반응식에서는 산화가 되었어. 아까 지난 시간에 산화수 얘기하면서 산화수 매우 상대적이라고 했지? 누구랑 들러붙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잖아. 근데 산화환원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이라 누구랑 반응하냐에 따라서 어떨 땐 산화가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땐 환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반응하는 물질을 잘 살펴봐야 돼. 따져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두고 그리고 상대적인 세기로 결정된다. 뭐 이것도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자 확인하기. 염소와 브로민과 나트륨이 반응하면 젓갈색의 브로민이 생성된다 라고 했네. 염소 Cl2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랑 얘가 서로 교체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NaCl이 생기겠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호돈성 물질일 때 산화수는 0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2개씩 있었잖아. 그러니까 일단 그 개수를 맞춰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지. 자 그러면 Cl2는 이렇게 가면서 산화수가 감소해요. 한 개당 1 감소하는데 2개가 움직였고
그다음에 브로민은 이렇게 가면서 산화수가 증가하는데 하나당 1 증가하는데 2개가 움직였지. 그래서 증가 감소한 산화수가 같고 결국 NaBr은 산화, Cl2는 환원이 되었어. 자, 문제에서는 산화환원을 묻는 게 아니라 산화제 환원제를 물었으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환원되는 Cl2는 결국 무슨 제야? 산화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산화되는 NaBr은 환원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산화환원 반응에서 자신이 산화되는 물질은 환원제. 자신이 환원되면 산화제다. 물이 반응물로 사용되는 두 가지 화학 반응인데 물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묻고 있지. 나트륨이랑 플로린이랑 반응하는 거야.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다 0이니까 일단 0, 0, 0, 0. 그다음에 물은 어차피 수소가 플러스 1이고 산소가 마이너스 2. 얘는 빈번하게 나오니까 뭐 알면 되고. 알칼리 금속은 화합물 안에 있을 때 플러스 1이라고 했지? 그다음에 산소는 마이너스 2고 수소는 플러스 1이고 다 더해서 0이에요. 플로린은 화합물 안에 있을 때 마이너스 1, 수소는 플러스 1. 뭐 별로 문제될 게 없다. 자, 그러면 변화한 산화수를 비교하면 가에서는 증가한 산화수는 누구야? 나트륨의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얘가 산화. 감소한 산화수는 수소의 산화수가 가면서 감소했으니까 환원이지. 그래서 나트륨이 무슨 제? 환원제. 물이 무슨 제? 산화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래쪽 반응에서는 반대야. 왜냐하면 F2가 F-가 되면서 얘가 환원되었잖아. 그리고 산소의 산화수가 증가하면서 얘가 산화되었어. 그래서 얘가 자기가 환원된 산화제. 여기 있는 물은 오히려 무슨 제? 환원제다. 이렇게 되었다. 물은 매우 상대적이야. 너희들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계에서도 그랬지. 물은 산하고 반응하냐 염기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산이 되기도 하고 염기가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거리잖아. 근데 산화환원에서도 똑같아. 산화가 잘 되는 애랑 만나면 환원해주고 환원이 잘 되는 애랑 만나면 산화예요. 그래서 매우 상대적이다. 물이 특히나 상대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그렇다. 알아두면 될 것 같아.